반갑습니다. 서장 오늘 188쪽 할 차례죠. 말은 그렇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거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역대 조사가 밥 먹고 화장실 간 일이 그런 일이 없다. 왜냐하면은 다 그런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말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체험이 온다라고 할 때는 그런 말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끊어져 내리는 것이 그러니까 체험의 순간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 앞으로 이끌기 위한 이제 말이고 진짜 이 속으로 쑥 들어올 때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말이 이렇게 거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걸 말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로 해보라 하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는 이런 것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설명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건 이해죠. 잘 이해가 돼. 더 빨리 이해가 된다. 잘 이해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말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제 마음의 시선을 모아줘요. 옛날에는 과거, 미래, 불쑥 윤회 얘기하고 전생 얘기하고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얘기가 아닌, 딴 사람의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딴 생애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에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자기 마음의 소산이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거친 망상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거든요. 거친 망상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진짜 우리가 이 체험의 순간에는 이제 앞뒤가 이렇게 없어요. 이게 앞뒤가 없다라는 말은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건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거다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이건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 통하는 것이지 어떻게 말로 설명되고 해석된 것은 그건 이해다. 예.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뭔가 딴 것들이 있거든요. 딴 것들이 있고 자꾸 마음의 시선이 여기서 멈추질 못하고 마음이 여기서 멈추질 못하고 자꾸 딴 게 있다는 거는 마음이 막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쉬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눈앞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딱 자각이 되는 이제 순간이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럼 시선이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왜 중생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냐 뒤집어져 있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자꾸 생각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갔다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대비해서 뭐 타고 오셨어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마을버스, 전철, 지하철, 버스, 만약에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그러면 집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어떤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과거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마을버스 타는 순간에 색다른 자극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카드로 이렇게 찍을 때는 현재 순간에 이렇게 시선이 오겠죠. 과거 생각하다가 버스가 오고 이렇게 카드 이렇게 찍어야 된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오겠죠. 근데 또 찍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과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였다가 현재였다가 또 과거였다가 어떨 때는 미래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다라는 건 그냥 관념이고 정리된 관념이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경험한다 치면은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갔다 무질서해요. 생각은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고 현재 뭐 일이 닥치면 현재에 이렇게 시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사실 일정하지가 않죠. 막 혼재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막 의식이 막 들떠 있는 거거든요. 막 이게 어떤 습관 따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출렁거리고 그러는데 공부하고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이게 또 과거에 대한 생각이지, 실제 과거가 있는 게 아니구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지, 미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뭐, 현재라는 생각도 사실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게 못 되구나 해서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과거라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게 돼. 예전에는 이런 법문이나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머물러요. 막 갑자기 그런 거 있죠. 잘 지내다가 어떤 사람 가지고 화를 팍 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종종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장녀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면 집안이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책임을 다 장녀한테 지니까 네가 잘해야지 동생도 잘 된다 이런 게 항상 장녀한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언니 노릇해야 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버겁고 잘 감당하고 버겁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도 계속 그런 식의 어떤 부조화 상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이 자기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막 가족끼리 즐겁게 웃다 얘기하다가도 불쑥 화를 내는 거예요. 과거가 소환되는 거야. 과거에 서운했던 것이 소환되면서 막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결국 이제 갈등 상태에서 무마가 안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특히나 가족 관계에서는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 그러겠어? 그게 생각일 뿐인데 그게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일이고 있었던 일이라는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이다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그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잘못 착각하는데 분명히 그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언니가 기억하는 그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딴 사람한테는 그때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인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배를 하거든요.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일어나면 또 집에 가면 또 후회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의 막 그런 굴레에 빠져 있는 게 우리 그 중생의 삶이고 그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어떤 병적인 증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의 의식이 너무 이렇게 막 퍼져 있어요. 공부하기 전에 막 그리고 막 이게 일정하지도 않고 안정이 돼 있지도 않고 막 들쭉날쭉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지배 받고 살다가 공부하다 법문 듣다 보면 이제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서 내가 그 망상에 이렇게 휘둘려서 살아왔고 그게 실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노연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서 노연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 망상에서 노연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삶의 가벼움을 주고 이게 안정을 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분명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하나라는 게 이제 자기 체험과 뚜렷한 자기 전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노연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강력하게 묶여있는 게 일어나면 또 막 구속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해서 내가 그동안의 갈등과 분노와 화와 이런 것
감정에 지배당해서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야. 아, 과거도 망상이고 미래도 망상이고 지금 일어나는 것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머물 바가 안 되는구나, 못 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사실은 큰 삶의 어떤 출렁이나 이런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이 경계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경계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모아지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 이거를 아주 이게 있는 그대로 뭔가 이 경계에서 문득 벗어나는 체험이 이제 어렵지 않게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머물지 않고 미래도 머물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도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오롯이 이 상태가 되는데 문득 여기서 이것의 그 어떤 근본 바탕이 확 자각이 될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전체성이 확 하나로 이게 이 전체가 따로 있었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라는 어떤 체험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이 하나 한 번에 어떤 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의 그 껍질이 한번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좋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죠.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여기에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과거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미래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현재라고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다 변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관문인데, 관문 맞아요. 이게 관문인데 거기서 지견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도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도 지견이잖아. 그것마저 없으면 현재라는 것도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그게 지견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것도 지견이에요. 그렇잖아요. 의미잖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 시간적 여기 공간적으로 여기. 근데 요게 이게 딱 떨어져 나가. 이것도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네. 아니 그걸 깨쳐야죠. 깨쳐야죠. 아니 그래 묻고 싶어요. 자 보세요. 현재의 모든 것도 흘러갑니다. 현재도 사실 현재라고 할 것도 없고 다 흘러갑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와 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지. 어떻게 같죠?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네. 지금 현재도 흘러갔고 네. 똑같은 거잖아요. 왜요? 현재도 흘러가면 과거가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네.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현재도 흘러가잖아요. 이게 뭐냐? 생각이잖아. 생각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벌써 생각이 들어가 버렸죠. 해석이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왜 같았냐? 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이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생각이죠. 지금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도 사실은 의지할 게 못 되겠죠. 현재도 그러니까 과거도 흘러간다. 아니면 미래도 꿈과 같다.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죠? 생각이니까. 그렇지.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것과 요것의 생각이기 때문에 같은 거면서도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그 생각의 출처가 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죠? 지금 일어났죠? 지금. 지금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생각 아닌가요? 지금? 지금은 우리가 글자로도 쓸 수 있고 의미도 있잖아요. 지금 시간적인 어떤 위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냥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지금도 생각이면 생각 아닌 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생각인데 그러면 뭐죠? 똑같은 거?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렇겠어요. 잘 보세요. 지금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면 똑같은 거죠. 네. 과거도 생각이고, 미래도 생각이고, 현재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러니까 내용은 달라. 내용은 다르죠. 과거라는 내용, 현재라는 내용, 미래라는 내용은 다르고, 근데 공통점은 뭐냐? 이게 생각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지만은 생각으로서의 공통점이 있지만 또 뭐? 그래, 뭐 생각의 본질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당처가 어디야? 과거의 당처가 어디죠? 그러면? 과거라는 생각의 당처가? 여기. 아니지. 여기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외에 또 여기가 있잖아요. 과거의 당처는 어딥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외에 지금이라면 또 지금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되게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여기라 하든 지금이라 하든 딴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둘이 돼버리는 거죠. 조각 나버리는 거. 그럼 뭐냐? 그럼 지금의 과거의 당처는 뭡니까? 과거의 당처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거와 이게 분리돼 있습니까? 과거의 당처는 과거겠지. 그렇지, 과거지. 과거의 당처는 과거죠. 그럼 현재의 당처는? 현재지. 그렇죠. 그럼 미래의 당처는? 미래지. 맞지. 그럼 과거의 당처나, 현재의 당처나, 미래의 당처는 똑같은 거죠. 근데 뭐야? 과거 할 때 이것이, 미래 할 때 이것이고, 현재 할 때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라는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분리를 전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럼 이것이 뭐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 뭐예요? 이것이지 무엇이. 때리죠. 이것이 무슨 이것이야? 이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것과 과거가 분리되는데. 알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과거의 당초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잘 알아. 과거의 당초는 과거입니다. 근데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 과거라고 할 때. 예. 그럼 미래의 당초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당초는 현재입니다. 근데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이거야, 그냥. 근데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거. 그럼 과거의 당체가 뭡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의 당체가 뭡니까? 현재. 미래의 당체가 뭡니까? 미래. 근데 저는 하나만 얘기했어요. 한 자리만 얘기했다고. 과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현재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자리만 얘기했어요. 근데 표현은 세 가지가 됐죠. 근데 제가 진짜로 보살님한테 가리키는 거는 하나라고. 과거. 과거. 응. 머리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멈춰야지. 선생님이 없어 그래서 정신이 없어갖고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말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천차만별로 벌어지는데 뭐 과거의 당초는 과거죠. 과거 하는 이 자리라고. 이 자리. 과거. 지금 과거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라고. 미래 하고 있잖아요. 미래. 이 자리라고. 현재. 이 자리라고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라. 이걸 말하는 거라고. 요거.
그러면 과거의 당체는 과거고 미래의 당체는 미래고 현재의 당체는 현재인데 똑같은 거라. 요걸 가리키는 거야, 요걸 가리키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과거 하면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하면 이거고, 현재 하면 이거고, 미래 하면 이거지. 근데 말은 제각각 나올 수밖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거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가 이거고 시방세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저기, 여기, 거기 이 순간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걸 가리키는 거라 이걸. 이거. 컵의 당체는 컵. 이거는 요거 그렇지. 근데 그게 모두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뭡니까? 물으면은 차 한잔 하시오도 할 수 있고 뜰 앞에 잣나무도 할 수 있고 마상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 다 알았는데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자꾸 머리를 돌리면서 그거 머리 돌아가면 안 돼. 머리 돌아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그러면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죠. 이해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과거에 다 드러났습니까? 예, 이거 다 드러났습니까? 안 들어요. 이게 안 드러났습니까? 아니 그럼 과거, 현재, 미래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다 드러났네. 어떻게 드러나는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자리가 이게 예, 이 자리가 이게 자각이 되냐 이 말이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하늘, 땅 이거잖아. 나, 너 이거잖아. 삶과 죽음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거나 맞지? 맞죠? 이거나 아니면은 차 한잔 하시오나 오늘 날씨가 참 흐립니다나 뭐든지 이 하나로 다 돌아온다 그치? 뭐든지 요걸 가리키는 거 요걸 가리키는 거라 이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그 즉시 그 자리거든요. 요거뿐이에요. 요거뿐인데 다 이거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갖추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이것이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드러나면은 벌써 이 경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벙어리가 꿈꾼 거와 같다.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말을 못 하겠어. 왜? 말하면 벌써 어긋나 버리거든요. 경계가 돼버리니까. 그거에 딱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컵 그러면은 컵 아닌 게 생겨버려.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컵이자 컵이 아닌 거예요. 왜? 여기에서 컵도 나오고 컵 아닌 것도 나오니까. 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양으로는 이런 식으로 컵처럼 분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게 아니죠. 어떤 모양 없는 마음이지 모양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눈 뜨면은 이거 숨어 있는 겁니까? 자기만 아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육조 단경이 나오면 대유령에서 이렇게 그 육조 스님하고 육조 스님의 첫 번째 제자가 도명상자잖아요. 근데 도명상자가 육조 스님한테 쫓아온 이유는 그거 의발을 그 오종홍인한테서 의발을 전해받았다니까 그걸 빼앗으러 왔어. 근데 의발을 빼앗으려고 왔는데 그 바위 위에 그냥 육조스님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놓고 숨어 있었죠. 이거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들으려니까 안 돼. 들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법은 들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도명상자가 육조한테 묻죠. 나는 의발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선하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악하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도명상제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선과 악 다 경계니까 다 생각하지 않고 그럴 때 도명상자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우트 깨달은 거야. 이거는 진짜 물을 마셔보고 찬지 더운지 아는 거와 같이
분명하다고. 자기, 왜 찬지 더운지 아는 건 자기 스스로 아는 거지 남이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시고 아는 거니. 그거 저절로 아는 거거든요. 저절로 분명한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묻죠. 이거 외에 조사의 비밀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거를 알았다면 비밀은 너한테 있다 그러지. 비밀한 뜻은 너한테 있지, 너한테서 나오지 딴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만 알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은 자기한테만 있는 거예요. 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남한테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우리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경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손 흔들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다 모양으로 드러난 거니까 요거는 남들도 다 알죠. 근데 이거 비밀한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본바탕은 남이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한 뜻이 자기한테 있는 거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양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아는 거면은 그 불법이 될 수 없어요. 비밀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이 아는 거면은 불법이 될 수가 없어. 비밀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남이 아는 건 뭐? 모양 있는 건 알지 모양 없는 건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잘못 아는 거는 모양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눈에 분명한 어떤 것으로. 그거는 남이 아는 건데 그건 비밀이 아니지. 비밀한 뜻이 아니죠. 밀지가 아니지 밀지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사람들이 사뭇 장애에 걸리는 거는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뭔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깨달았으면 말 한마디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걸 자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기대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미 있는 것을 못 보고. 이미 있잖아, 이거는. 이게 그래서 연야 닳다가 자기 얼굴을 찾아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네 얼굴은 너한테 있지 밖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찾는 마음이 확 쉬어지고 아무 일이 없어졌다 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눈이 눈을 찾으려고 한다. 이 비유 많이 들어봤죠. 이것에서 찾고 있었던 거야. 눈은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물도 드러나고 뭔가를 찾게 되는데 이미 자기 마음을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못 보고 밖의 마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못 찾는 거 영원히. 그게 연야달다의 비유나 눈이 눈을 찾으려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찾는 거. 근데 뭐야? 이게 아니면 어떻게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마음을 찾지도 못해요. 시작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시작점을 못 보고 일어난 어떤 대상을, 분별에 떨어진 대상을 갖고 깨달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럼 과거 할 때 이거고, 미래 할 때 이거고, 현재 할 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다 하나, 온갖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해서 뭐, 수많은 얘기를 해도 똑같은 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거라고, 요거. 이게 이 자리 뭔지 와닿습니까, 이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이해하고, 여기서 생각하고. 있잖아.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표현해? 말하게 되면 모양 있는 마음이 돼버리는데, 모든 모양이 이 모양 없는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건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있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보고 가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뭐 죽는다고 생각하고 온갖 세계가 다 펼쳐지는 거 이 자리에서. 요걸 가리키는 거죠. 요거 가리키. 이거.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 요거는 과거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말고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과거 하는 이거지. 미래 하는 이거지. 현재 하는 이것이지. 근데 과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현재를 얘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라. 요걸 하니까 요것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나라는 어떤 존재도
살아간다, 존재한다, 있는다라고 우리가 망상에 떨어져가지고 온갖 거를 다 분별하면서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요것뿐인데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온 세계가 이거 하나뿐인데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생겨난 거는 다 필멸하거든요. 저번 주에 선생님이 그 선명하냐고 예. 저번에 예. 이 선명하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인 거를 몰라가지고 선명 분명하냐 이거지. 이 자리가 분명하냐.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분명하냐. 이 자리가 분명하지 뭐 흐리멍텅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저는 이게 모든 이게 이 사물이나 예. 보는 이 경계가 예. 뚜렷하고 아예 그거 아니라 경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가 마음에 대한 거는 어떤 그런 성성적적한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라면 자기는 경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명하는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가 선명하냐 이거죠. 이 자리가. 자리는 선명하죠. 그러니까 그걸 물은 거지. 무슨 뭐 요구르트가 선명하냐 이거 물어봤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럼 아닙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경계를 절대 법문할 때 묻고 답하고 하는 거는 경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뭔가가 그한 사람 이 경계가 선명한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 경계가 선명한 거는 경계를 본 거지 마음을 본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막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자기가 노력하면 그런 경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전혀 아무리 봐도 입체적인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제가 언제 입체적인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 제가 그러는 거. 항상 얘기할 때 모양이 없다, 말할 수 없다, 언어 도단이다, 심행체멸이다 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말을요 고지고대로 못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깨치질 못하는 거예요. 절대 경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다. 구업을 짓는다고 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40년 동안 뭘 했냐? 죄 지었어요. 뭔지? 구업을 지었어. 왜?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거기에서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면은 부처님이 죄 지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죄 짓고 죄 짓지 않는다는 건 자기 안목의 밝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안목이 밝지 않으면 40년 동안 말해놓고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 했지.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인 생각이 떨어져 버리면 그게 부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자기 안목이 밝아지니까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진짜 입에 단내 나게 얘기를 했구나. 그거를 깨치게 되면은 진짜 부처님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죠. 이걸 오로지 이 마음 하나, 모양 없는 마음 하나 깨치게 하려고.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보살님 요것이 법문하고 요것이 듣고 있고 요것이 생각하고 요것이 느끼고 있고 요것이 하늘이고 요것이 땅이고 요것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이거라. 근데 틀렸죠? 이거라라고 하면 벌써 생각이죠? 그죠? 마지못해 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거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 경계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 말고 이거, 현재 말고 이거, 미래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경계, 물결 따라 출렁출렁 거리는 것이고, 과거 할 때 물을 봐야 되고, 물결을 보지 말고 물을 봐야 되고, 현재 할 때 물결 보지 말고 물을 봐야 되고, 미래 할 때 물결 보지 말고 물을 봐야 된다는. 그 물은 다 하나잖아요. 물결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이것이고, 현재 이것이고, 미래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것뿐입니다.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립니까 이거? 들립니까? 들려요?
물론 이것도 이거지만 이것도 들려야 된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손뼉 소리로 들으려면 다르겠죠. 근데 모양으로 안 들으려면 똑같죠. 이게 한 손바닥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안이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얘기할 때는 소리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화두가 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마상군도 이거, 뜰업의 잣나무도 이거, 똥막대기도 이거, 모든 말이 조주무자도 이거. 그러니까 무나 마상군이나 똥막대기나 아니면 하늘이나 땅이나 뭐 컵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같은 거죠. 자기 마음이라고 이게. 이것이 어떻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보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도 망상이요, 미래도 망상이요, 현재도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이것뿐 어디에도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뿐이 항상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 사람들이 체험했다 하면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난 거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자각된 걸, 깨쳐진 거를 말하는 거죠. 자각이 처음 해가지고 자각이 돼가 이래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 누가 기분이 좋대요? 이게 보이고 그렇잖구만. 누가 그래요? 그건 다 자기 해석이죠. 보살님 해석이죠.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구만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거를 마지못해서 말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게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생각으로. 주문이 그 보살님도 일주일 동안 너무 이래 보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찾을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워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동반되는 어떤 감정의 안정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숙제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숙제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 잠 잘 자잖아요. 이제는 찾을 게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거기에서 동반되는 감정 반응들이죠. 그럼 보살님 이거 알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 과거도 이것이고 현재도 이것이고 미래도 이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과거 해석이 없어요. 현재 아무런 여기 이해가 없어요. 미래 그냥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게 참 그런 게 이제 머리에 뱅뱅 사람들이 체험해가지고 이러면 기분이 좋고 이래 다른 게 있지.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질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거 마음에 담아도. 이걸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 사람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요게 안 통하면 여기에 답답함에 마음으로 직면하면 되지. 남이 어떻더라 저쩌더라 해봐야 그건 지금 여기에 직면하고 이렇게 씨름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남한테 생각이 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뚫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같아. 어떻게? 남들처럼 먼저 그런 식으로 체험이 오는 것이 그런 거는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단지 뭐가 똑같냐? 이게 똑같을 뿐이야, 이게. 똑같은 건 이것뿐이라. 보살님, 이것뿐이라, 이거. 뭔지 곧바로 통해야 돼, 요거라. 이 생각이 끼어들면 안 돼. 생각이 끼어들면 안 되고, 바로 이거라. 이것뿐이라. 이걸 맨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 자리를.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과거에 선사와 조사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간 일이 없더라. 얘기했죠? 이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선사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간 일이 없더라. 바로 이거라니까. 왜냐하면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하면 벌써 어긋났어요. 그렇죠?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건 생각이 돌아간 거고, 법이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법. 과거에 선사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간 일이 없더라. 바로 이거지. 헤아림 없이. 바로 이 자리지. 그때는 그 말이. 갭이 사라진대.
그러니까 짜맞출 만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곧바로 어떤 말이든 그 말이 그것이 당처이지. 아, 이래서 이런 말 했구나.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무슨 그 차이를 알겠죠? 이해와.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생각이 여기서는 다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뭐든지 다 그거야. 그냥 다 그 자리에 다. 무나 과거에 선사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간 일이 없더나 똑같아. 유무가 똑같아. 그 다음에 알았다와 몰랐다가 똑같아. 그리고 그게 있다는 이해를 해야 그게 그 자리 바로 이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보살님이 남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벌써 망상해가지고 남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게 망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야 이렇게 지금 그렇게 남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이거 여기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우리가 치성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막 이해로 떨어지거든요. 절대 지금부터는 이해가 다 끊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이해가 다 끊어져야 된다고. 설명이 다 끊어져야 되고 느낌 어떤 경계 이런 거 다 끊어져야 돼. 그냥 곧바로 이거 바로 머리 돌아가지 않고 머리는 멈춰 있고 바로 이거라는 거. 바로.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걸. 이거를 계속 얘기해왔고 그런 것이지 딴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쓰고 여기서 이해하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있었죠. 법이 이렇쿵 저렇쿵. 응? 벌써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었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여기에서 온갖 분별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기서 분별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경계는 늙고 죽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이 본바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늙는다는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가 모양이 있어야지 늙고 죽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이제 허공과 같다.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텅 비었을 때 온갖 작용을 다 놔둔다. 체용이 하나다. 이거와 우리는 용은 이 쓰임, 이 표현된 거는 얘기할 수 있어.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진짜 도인은 과거를 봐서도 안 되고 미래를 봐서도 안 되고 현재를 봐서도 안 돼. 이거를 볼 줄 알아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해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제 생각이 끊어져야, 앞뒤가 끊어져야 돼요. 시간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래서 틈이 없이 완전히 이게 확 와야 돼요. 틈이 있으면 뭐가 틈이 있어? 아,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이거 틈이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확 들어간. 그 말도 알아는 들었는데 예. 이렇게 바로 지금 예. 바로 그래. 직지. 예. 직진심. 예. 곧바로 곧바로 마음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해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라니까 요거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눈을 찾는다. 아니면 안경 끼고 안경 찾는다. 이 말들이 비유가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경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눈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돌이키지 못하고 이 자리는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 보여지는 대상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분별된 생각에 따라가. 그게 우리의 실수였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찾고 있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밖으로 찾고 있었다는 거. 그것도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밖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찾을 수가 없는데 자기 발밑은 보지 못하고 자꾸 드러나는 망상만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확실하게 여기에 그냥 못을 박아야 됩니다. 딱 돌아다니지 말고. 네. 요거 큰일 났네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자기 고향을 놔두고 자꾸 타향살이 하지 말고. 이런 말도 소화가 되죠. 응? 자기 집 놔두고 타향살이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의 비유. 아버지 집에 왔는데 못 알아보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탕화의 비유라든가. 자기 집 놔두고. 보배구슬 주머니에 이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구슬이 굿을 찾아 예, 예. 떠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능엄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여의주의 비유를 하는데, 여의주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데, 자꾸 여의주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너 주머니를 봐라. 거기에 여의주가 있지, 밖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주머니를 보니까 거기 여의주가 있더라. 이 비유들 무슨 말인지 소화가 되죠? 이거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미 다 갖추고 간직하고 있는데 자꾸 밖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요게 분명해지는 게 우리 소위 이게 체험했다. 이 자리가 와닿는다. 이게 실감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로 돌아가면 그거는 이게 체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체자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자리가 우리가 그러면 뭐 와요? 직접적인 느낌이 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면은. 체감할 때. 직접적으로 이게 와닿고, 여기 생각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 실감하는 거. 이걸 그래서 체험이라 하는 건 실감을 말하는 거예요. 실감. 체감. 이거는 있는 거니까 체감이 되는 거지. 무슨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체험이다, 체감이다, 실감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 속에, 망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곧바로 이거다. 아무런 헤아림이나 분별이 장막 아니면 얇은 막처럼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거다. 곧바로 이거다. 요걸 말하는 거야, 이 자리.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보살님.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어요. 시작과 끝이 이거 여기서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 이게 알파요 오메가야. 전부야 이게. 이것뿐이다 이거죠. 무슨 이해는 하겠는데 실감이 안 나오는데 이런 망상 좀 하지 마십시오. 어? 이해는 하겠는데 뭐 실감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의 이해는 되는데 실감이 안 난다. 이게 실감이지. 뭐가 실감입니까? 딴 게 실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감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실감하는 게 실감이고, 이해하는 게 실감이고, 여기 하는 게 실감이고, 저기 하는 게 실감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이렇게 체험이다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공부가 남아 있냐면, 여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항복돼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 아니면은 다 망상입니다. 요게 망상 아닌 게 드러나야지 우리가 망상에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망상 속에 있으면 뭐가 망상인지 뭐가 진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망상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우리가 해탈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구속에서 풀려난다. 망상 분별에서 풀려나는 그 공부가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망상하는 거에, 그 낯익은 거에 낯설어지는 것이 이제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요, 이 자리에서 법문 들으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생활하셔야 되고, 손주를 볼 때도 여기서 봐야 됩니다. 딴 데 가서, 놀이터에 가서 보시면 안 돼요. 망상의 놀이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셔야 되고, 응? 밥 먹고 세수하고 일상생활 하는 게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밝게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자기, 참된 자신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한번 그 서장 한번 해볼게요. 피할 수 없는 곳을 딱 마주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점검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또 반거사도 송하였습니다. 매일이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신통과 묘용이 물깃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진소경이 그 이제 관직에 계신 분인데 여러 가지 그 민원을 처리하고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곳이 나타나는데 그런 곳이 나타나면은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켜서 그걸 점검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제 대스님이 절대 조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점검하면 안 된다. 그 피할 수 있는 그곳이 공부를 마칠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곳은 진짜 어찌할 수 없는 곳, 너무 괴롭다거나 아니면 힘들다거나 피곤하거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곳에 딱 마주치면 우리는 피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곳이 바로 그 공부를 마칠 곳이지 피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를 만나는데 만약에 괴롭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마음 자리지 따로 고유한 어떤 법의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따로 뭔가 모든 경계와 따로 분리된 다른 장소에 마음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 괴로움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딴 일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두고 자기 어떤 가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작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그게 멈춰져야 돼. 그 마음의 조작이 멈춰져야 된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뿐이지 따로 그것을 피해서 갈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당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조스님의 얘기인 거예요. 왜?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곳을 떠나가지고 천당을 갈라 하면 그게 바로 망상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 타기 하듯이 이 파도 탔다가 저 파도 타는 거라. 근데 그게 바로 물이라는 거를 밝게 보고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걸 밝게 보는 거예요. 따로 이건 절대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보는 공부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공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도 소화가 돼야 돼요. 괴로움도 이거야. 그죠? 행복도 이거지만 괴로움도 이거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떠난 다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리가.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동정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성주개공이 다 이것이다 이거죠. 생겨나고 번성하고 없어지고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삶이 360일 아니 하루 종일 좋고 나쁜 경계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경계 만나면 자꾸 그거에 집착하려고, 좋지 않은 경계 만나면 자꾸 그걸 저항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분별이고 중생심이거든요. 근데 좋은 경계 만나도 이것뿐이고 나쁜 경계 만나도 이것뿐이면 좋은 경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경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경계도 이것뿐이고 나쁜 경계와 좋은 경계가 똑같은가라면 경계는 다 경계일 뿐 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떠나서 따로 마음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묘한 얘기죠. 묘한. 우리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건데 왜 이거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거이면서 저것도 아니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게 아니면 저거 이런 취사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경계는 머물려 하고 좋지 않은 경계는 피하려고 했던 그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그 경험이나 그 감정 상태, 두려움, 공포 딱 마주치면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그걸 억누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조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억누르려고 안 보려고 즐거움은 막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억압하던 힘이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다르게 더 격하게 표출될 수가 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다 해소돼야 이게 터져 나와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법을 깨쳤다고 체험했다 하는데 예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객관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화돼 가는 과정인 거예요. 억압돼 있는 게 이게 그거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게 드러나고 그러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는 억압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자기 삶을 막 갉아먹었었는데 이제는 다 떠나가는 거야. 이게 이별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걸 놓아버리란 말이야. 또 다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야. 화가 팍 나도 그 순간뿐이고 지나가면은 없어, 화가. 근데 보통 사람 화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증폭이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이 무주가 되는 거예요, 무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일을 장애 없이 어떻게 더 활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가 생겨버리면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통과를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금방금방 통과하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이전과 사뭇 다른 에너지와 활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저하지 않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전환이 오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 변화들이다. 이렇게 격하게 표출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이전에는 막 증폭되고 화를 내면 증폭됐는데 그 남아있고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나와버리면은 이제는 점점 사라져 버린다. 그게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게 어떤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 과정 중에 이전과는 다른 어떤 감정 상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수습하고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보세요. 그냥 그거는 이제 떠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피할 수 없는 곳을 딱 마주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점검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러니까 외법하고 이건 이러니까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다 중생심이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이 자리에서 이건 분별 집착심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분별이 시작되면 우리는 정신없이 끌려가거든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거는 머물러 잡아야 되고 나쁜 거는 보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집착하면 뭐가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감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 한 생각 일어난 분별에 이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은 뭐 그럴 수가 있게 하는데 뭐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속지 않으면이야 이거야. 분별에 속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말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이런 경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말로 들으면 돼요. 똑같은 말로 보면 되고. 분별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텅 비고 박든 박지 않든 저절로 비추든 비추지 않든 똑같은 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방거사도 송하였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자,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다른 일이 있겠어요? 없겠죠. 다 이 일뿐이죠. 하나의 일만 있죠. 하나의 일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어. 분명히 사람도 만나고 뭐 일도 처리하고 뭐 거기서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뭐 즐거움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 이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왜? 뭐 장애 없이 왜 우리가 뭐 어울리거나 뭐 그러거나 한 일은 다 경계 아닙니까?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인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애 없이 내키는 대로 어울려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왜? 왜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뭐가 없잖아요. 다 하나인데 어떻게 취하고 버리고 그러겠어요. 이제 불시에 물어봅니다. 정신적으로 바짝 차리시라고. 이게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랑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는 같은 거예요. 왜?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뭘 취하고 뭘 버리겠습니까?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긋남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내가 지키려고 해서 아니면 지켜서 어긋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 원래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지. 자기가 지었지. 내가 지었지. 그렇죠? 보랏빛이다. 이거는 붉은 빛이다. 이건 하늘이다. 이건 땅이다. 이거는 뭐 사람이다. 사물이다. 자기가 지은 거야.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언덕이 따로 있습니까? 산이 따로 있습니까? 원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 한 점 없구나.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기르는 것이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돛 닦은 사람은 신통, 묘용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신통력이니 뭐 특별한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그렇죠. 뭐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그다음에 뭐 청소기 돌리고 이것이 바로 신통묘용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달이 법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드는 것이 신통묘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는 신경 안 쓰고 대단한 어떤 경계를 신통묘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법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긋남이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만 어긋날 수 있어. 생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선성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이 선성이라는 사람은 어디 400 어떤 소실육문 대정신수 대장경에 수록된 소실육문이라는 그 책이 그 나온 내용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성비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말을 잘못해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전에 나오는 선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 구절은 이렇대요. 여기 그 소실육문이라는 그런 경에 수록된 구절이래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저 분별하고 헤아리는 거는 다 꿈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진짜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도 진짜로 들어야 될 것은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여기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뜻을 이런 의도로 말했구나라고 이해해야지 그건 따르고 이해 따르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록이나 경전은 항상 마음자리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항상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의도를 우리가 방편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법에서도 통하고 말에서도 통해야 돼. 응? 그거 설통 종통이라 하거든요. 종지에도 통하고 말에서도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지에 통해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이거니까. 또 어떻게 설통이 돼?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그렇죠? 분별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 그런 것은 마음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뇌와 같고 번개와 같고 다 이 말인 거예요. 금강경 버전으로 말하면. 네. 회피할 수 없을 때 다시 마음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함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니 이해가 날카로울 필요도 없고 이해가 무딜 필요도 없습니다. 날카롭고 무딘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고요하고 시끄러운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문득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사라져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을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당부를 하죠. 회피할 수 없을 때 다시 마음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함을 잘 기억하십시오. 멈추라는 거예요. 분별을.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이것에 대한 해법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분주하게 막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해법이 묘안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어떤 완전한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별, 경계,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인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른 결과를 또 불러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불행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불구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 아들이 다쳤기 때문에 징집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다친 게 그게 나쁜 거겠습니까? 분명히 그것만 봤을 때는 나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결과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 보통 세속적인 해법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순간에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된 거야.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결 지어가지고 세속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게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법이 그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학생, 1등 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그 1등 하는 애는 계속 1등만 하다가 어느 순간 1등 하니까 뭐 거의 학교에서는 탑이고 뭐 선생님도 인정하고 부모님도 인정하는데 걔가 어느 순간 다 맞던 애가 3개 틀렸어. 걔는요 엄청난 좌절을 하면서 요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어떤 해법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순간만큼의 행복이 영원하지도 않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 순간만큼의 기쁨이 영원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통찰이 없으면 그 경계 놔두고 본질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을 찾아라 하면은 이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좋은 일 있을 때 절대 청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만 자꾸 이렇게 도움을 구해요.
좋을 때는 남 생각 안 하고 남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거에 취해가지고. 근데 힘들 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갈등의 어떤 끈질김, 강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 다 망상입니다 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서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기를 바라지, 그 망상입니다. 놓아버리세요. 그럼 뭐 그걸 못 받아들여.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궁극적인 길을 제시하는데, 그런 분들의 요구는 임시적인 방편을 요구하는 거죠. 저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아주 쑥맥이에요, 쑥맥. 사실 오늘도 건물주하고 이렇게. 요즘 진짜 이사 가려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도 세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더라고. 아래층에 그 사장님은 자기네 쪽으로 시래기를 달았다고 막 뭐라 그러지. 주인은 뭐를 해주기로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자기 안 해준다 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한꺼번에 막 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냥 그렇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달라요.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리고 막 그래 그러기로 합시다 그러고 넘어가지. 이렇게 막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원래 희한하게 마음고중한 사람은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양보를 해버릴 거고 그건 법만 지키면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잠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그냥 들어주는 경우. 요구를.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제 놔두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봐야 괜히 아주 사소한 것 같고 큰 분란이 되면 또 큰 일이 그리쳐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후원금으로 보내주신 돈을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그것밖에 내가 보기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완강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간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마음 쓰지 않게 되더라고.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엔 바보라고 생각하겠죠. 바보같이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에 연연해서 설사 몇 푼을 더 얻었다고 칩시다. 절대 난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꾸 그것 갖고 자꾸 되뇌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쉽게 나올 거면 더 세게 나갈 걸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요. 그래서 탁 놓아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의 효험은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떻게 하면 고통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통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돼서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실한 거라면 뭐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렇게 막 집착하거나 그렇지 않게 돼요. 그냥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뭐 더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겠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하게 돼.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이 무주, 머문 없음,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냐?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여전히 분별 경계 속에 조작적인 무주거든요, 그건.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는 지혜로운 무주인 거예요. 지혜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실체가 없음을 반야지로 잘 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무주가 될 것이고, 습관이 일어나면 또 밝게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식의 그게 되는 게 무주가 아주 중요해요. 무주. 머mom이 없어야 된다. 그게 왜 망상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캐치하면 좋은데 무수에 빠졌을 때는 그게 자기가 무수에 빠진지 그게 빠진지 모르지 않겠어요. 경계에 빠진지. 빠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갭이 줄어들어요.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처음에는 이제 속기도 하고 막 오래 끄달리기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무주가 되는 거죠. 근데 공부가 이렇게 힘을 얻고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어떤 이게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힘이 법에 안주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경계인 줄 알고 망상인 줄 아는 그 틈이 점점 줄어들고 집착심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삶이 가벼워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걸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나중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금방 알아. 금방.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건 딱 보이죠. 금방 이제 놓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감정이 아니라도 이 사람은 이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힘들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딱 살펴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교환생님은 꼭 가까운 지인이 큰일을 당하면 그게 그래서 나한테 이거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의식 세계도 좀 그게 있잖아요. 층위가 있잖아요. 표면 의식이 있고 아니면 잠재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분별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감지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겠죠. 상대와 관계없이 만약에 근데 이 딸이나 막 아주 가까운 남편이라든지 네. 자식이라든지 멀리 타치서도 자기가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능력이 좀 예민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때도 바르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나무 쪼가리를 보는 거와 한 50m 앞에 있는 전봇대를 보는 거랑 똑같은 그 차이밖에 없어. 왜? 경계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마음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건 그 차이밖에 없는 게 왜? 다 경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경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망상이거든요. 보통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할 수는 있어요. 그런 능력이. 근데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분별돼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왜 남은 이런 게 없는데 왜 나한테만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경계와 경계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법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나 내 마음을 아는 거나 다 망상을 보는 거라는 걸 그게 다 망상 경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바르게 보면 돼요. 자기한테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행하다만 봐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거는 그런 어떤 의식이 되게 이렇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그럴 수가 있겠죠. 의식이 우리가 엄청난 창조를 하잖아요. 원래는 텅 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미칠 수도 있어요. 당해다 한다. 그 망상에 속아가지고 실제인 줄 알고 예. 전혀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짓인데도 둘이서 둘이면 어디서 둘이면 전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 당시 젊었을 때. 그래 기차한테 뛰내려버렸어요. 피해서 진짜 이 공부를 하다 피하지 않고 계속 주셔야 되는데 그 기차에서 뛰내버려 가는 기차에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스스로 그때도 계속 이게 클 것이라고 네가 지금은 망사로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참 그렇게 근기가 많나 바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공부를 그 옛날 선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이게 대장부가 가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장부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뭐 남자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용기 있는 자,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뭐에 대한 용기? 타인에 대한 용기가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용기거든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꾸 그거를 조작하고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장애가 생긴다는 게 그예요. 장애가 생긴다는 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게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어나는 거를 진짜 직시하고 그게 아주 엄청난 고통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왜 직시를 해야 되느냐. 직시 안 하면 분별심이라는 게 너무 묘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판단 없이 보지 못하면 그거에 무슨 귀신이 씌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럼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데 그걸 직면하게 되면 그게 텅 비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조작하지 말라는 거는 그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장부가 간다라는 그 표현은 그거입니다. 진짜 마음의 용기, 그 자기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절대 돈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는 이유는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계들에 취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막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텅 비었어요. 자기 마음이 텅 비었다고. 근데 자꾸 그걸 안 보려고 하면 텅 비었다는 걸 자기가 못 봐요. 자꾸 생각에 휘둘리고 뭐 느낌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거든요. 근데 가만히 멈추고 판단도 멈추고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호련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난다. 그냥 호련히 허공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듯이 호련히 일어난다. 근데 그거를 잘 안 보면은 구름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동물로 착각하고 뭐 온갖 산화되지 모든 것으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면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뭘 체험을 했든 체험을 하지 않았든 직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공부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두려움이 막 밀려올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 말고. 그래도 가만히 보시라.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회피할 수 없을 때 다시 마음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함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니 다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울과 같은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가 날카로울 필요도 없고 이해가 무딜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해라는 거는 생각이죠. 생각. 근데 생각을 빌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도 상관없고 안 돌아가도 상관없어. 왜냐? 그거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능력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날카롭고 무딘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고요하고 시끄러운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망상 경계니까. 회피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문득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사라져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을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사라져?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경계가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장애가 다 사라지는 거죠. 다 경계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경계에 걸려 있었지 뭐 경계 아닌 거에 걸려 있었습니까? 그게 다 사라져버리면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사라져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웃을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스님은 되게 좀 말을 그러니까 막 많이 풀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른 선사와 다르게 뭐 임재스님이나 이런 분은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안 하거든요. 그냥 막 단칼에 잘라버리지. 자상해서 그러시네. 근데 그 자상한 것도 있고 자상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우리가 막 걸려있는 물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장이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세계를 아주 가깝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헤아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니 이해가 날카로울 필요도 없고 이해가 무딜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선사들은 생각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리는데 이제 날카로울 필요도 없고 무딜 필요도 없고 날카롭고 무딘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왜 이런 거에 하나하나씩 걸려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시끄러운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문득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사라져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을 것입니다. 이런 말에도 이제 마음 두지 마세요. 뭐 체험하면 막 손뼉을 치며 크게 웃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다 이런 거에 걸려 넘어요. 그래 요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냥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럼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대단한 거야 싶어가지고 그 아무것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체험하면은 뭐 진짜 뭘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막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체험하고 나면은 조용해. 왜냐면 그런 일이 아닌 거야.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공부할 때 도반들이 체험하면 막 떡을 막 돌렸거든요. 근데 나는 못 돌리겠더라고. 떡 돌릴 일이 아닌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거를 막 그렇게 뭘 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전혀. 요즘은 자주 돌려요. 요즘은 잘 안 돌려요. 그래서 떡이 먹고 싶은데 없어요. 왜냐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손뼉 칠 일을 안 했어. 뭐요? 손뼉을 안 치고만 했어. 손뼉 칠 일이 없죠. 왜냐면 손뼉 치기 전에 분명하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간 뭐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고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떠난 일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잘 보세요. 이거를 떠난 일이 있는지. 저도 보살님까지 체험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기대들이 있었죠. 이것뿐이라는 거는 항상 하고 있었는데 내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그래요? 그냥 궁금한 것도 별로 없고 예. 이것뿐이라면 이것뿐이지 뭐가 예. 있겠노 예. 생각했는데 예.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체험 안 했습니까? 아까 체험했잖아요.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항상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체험하고 지금 말하는 게 체험하는 거고 듣는 게 체험하는 거고 생각하는 게 체험하는 거지 체험이 어떤 특별한 순간의 이벤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체험은 늘 체험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그게 체험이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순간의 체험이라면 그건 경계 체험이거든요. 늘 하지 않는 체험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진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이렇게 늘 체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안 거야. 늘 체험을 하고 네. 그러니까 체험이 시작도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그게 체험인 거지. 특별한 순간에 하는 그런 게 그거는 경계. 왜냐하면 그 순간에만 있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없었던 거는 그건 경계일 뿐이에요. 하여튼간 이것뿐입니다. 이 보살님. 요거 할 때 이전에 분명한 거. 그냥 요거는 벌써 어긋난 거고. 그렇죠? 요 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요 하든 이 하든 지 하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갈 필요가 없죠. 네네네.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기 부대사가 금강경 강의
한다고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려갔어요. 그 금강경 강의 끝났다고.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강설하고 내려갔다고.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금강이에요. 이게 금강.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딴 게 다이아몬드. 이게 그러니까 여의주지. 이게 여의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분명해지고 더 이상 이제 찾거나 구하는 마음이 쉬어진 그런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죠. 여전히 또 분별이 있을 겁니다.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